자, 이제는 how,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대목까지 왔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또 그래야 그 행동이 옮기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면 된다. 그 계획이 이제 은퇴 설계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이제 같이 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은퇴 설계가 비재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비재무라는 것입니다. 역시 설계도, 은퇴 설계도 둘로 나눌 수 있죠. 재무와 비재무로. 그런데 재무는 내 컨트롤 하에 있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제도 문제도 있고 정책 문제도 있고. 하지만 비재무는 본인만 잘하면은 이거는 내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현대 심리학자들 얘기잖아요. 자유, 자아. 비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비재무가 뭔가를 잠시 봐야 되겠죠. 비재무라는 게 뭐 은퇴에 대해서 뭐 자료를 좀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분들은 대략 아시는 거죠. 비재무라는 게 이런 거죠. 동네 얘기에는 뭐 건강, 소통, 관계,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략 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는 계속 자유,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종래의 비재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별도 항목으로. 자유,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은퇴 설계, 은퇴 용역 구분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퇴 정의를 새로 했듯이 이 비재무도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들의 은퇴론이죠. 다시 정의합니다. 세 가지로 기본, 자아 실현, 사회적 관계. 기본은 뭐 위에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뭐 건강, 가족, 주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주거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주거 안정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또 가족, 부부, 자녀가 이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어도 부부가 같이 먹는 게 좋고 자동차 여행을 하면은 한 사람은 기사, 한 사람은 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기본이죠. 자아 실현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비재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 자기, 자유, 성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더불어 갇힌데 은퇴 생활이 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불과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도 수명이 한 30년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긴 건데 이게 정말 외로워지기 쉬운 거 아시잖아요. 은퇴는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외로워지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해도 힘들고 쓸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모임, 뭐 봉사, 동호회, 종교 모임. 중요한 점은 이 자아 실현과 사회적 관계가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론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통합입니다. 통합. 자아 실현하면 된다. 그건 아닌 거죠. 사회적 관계가 좀 그건 아닌 거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무실파, 관계형파, 또 성숙파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 비재무는 뭐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재무는 제도, 그죠? 아시잖아요. 또 사회 환경, 금융 제도, 정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연금 저축을 조금 일찍 든다든가, 연금 저축 들면 세금도 깎아주고 뭐 하니까 나중에 연금 탈 수 있고 뭐 제한적이죠. 하지만 비재무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이 땅의 베이비 부모들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됐잖아요. 아시아에서 산업화가 된 나라는 둘밖에 없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은 아직까지 뭐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은퇴 전에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다 글로벌 기업 키운 거잖아요. 또 가족을 위해서도 했잖아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내 삶을 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재무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렵습니다. 비재무의 핵심은 자신인데 이 자신을 찾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몇 가지 또 이유를 보실까요? 첫 번째는 관심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체로 은퇴하시면은 재취업 할 데 없나, 또 일할 데 없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대체로 이 얘기 많이 하죠. 뭐 소일거리 시간 보내려고 이 긴 시간 갑자기 그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길게는데 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디 갈 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함몰됩니다. 함몰되고 멋진 나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식이죠. 인식. 연결되는 건데 유사한 건데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지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퇴하면은 고난도 잃고 힘도 잃고 전문성도 쓸모가 없어지고 또 뭐 자금, 소득도 줄고 하니까 사람이 뭐 걱정, 불안이 없을 수는 없죠. 또 뭐 소득 대체율도 낮다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잘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그 갑에서 을로 전락하는 뭐 이런 경우거든요. 두 번째가 역시 존재감, 소속감을 찾아서 일로 돌아가는 거죠. 또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레드타임입니다. 레드타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레드타임이라는 건 문제가 되고 자아 실현에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은퇴자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건 뭐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은 보여주기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 모방성. 은퇴 삶에 이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비교, 모방, 남의 눈, 나를 찾기 어려워지는. 레드타임, 블루타임, 블루타임과 블루오션을 잠시 말씀드릴까 해요. 레드타임, 블루타임은 그 최종엽 대표 이야기인데 타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시간에. 그 레드타임은 소모되는 시간입니다. 뭐 단순 반복 노동 이런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 직장 생활은 레드타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는 즉시 다 권력, 권한, 전문성 다 사라져 버리고 쓸모 없잖아요. 레드타임입니다. 블루타임은 저거죠.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 뭐 책을 보고 독서 토론에 나가고 뭐 색소폰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여행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블루타임입니다. 은퇴자는 이 블루타임의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 구태여 단순 반복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김은찬 교수 이야기인데 세상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기업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피 튀기는 경쟁 구도. 이제 그게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김은찬 교수가 얘기하는 블루오션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상생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차피 금융 출신이니까 최근에 인터넷 은행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직장인 신용 대출 여신 중에 또는 아파트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인터넷 은행이 직장인 신용 대출과 아파트 대출에만 집중한다고 열중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시중은행들이 주로 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레드오션 돼서 그 피 튀기는 경쟁 정말 뭐 그러면은 덩치 큰 사람이 더 유리한 거죠. 그 경쟁 구도 속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기 어려운 그게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잘 찾아서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서민이나 그 대출 못 받는 중소기업한테 중금리 대출을 하면은 인터넷 은행은 더 고수익성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금을 구하지 못했던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자금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에브리바디가 해피한 순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은퇴자는 도무지 레드오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뭐 상사의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실적주의, 성과주의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나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퇴자가 이런 거 다 벗어나서 블루타임, 블루오션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이죠. 네, 해결책.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식 전환. 달리 보자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회사 생활 아닌 거죠. 상사의 눈치 볼 필요 없고 성과, 스트레스 일찌감치 떠났죠.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가족도 그만큼 이제 노력을 했으면 이제는 가족들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중요한 거죠.
걱정, 불안, 염려에서 탈출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가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이라는 데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세상에는 처음 가는 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 후의 삶이 그것이긴 한데, 뭐 그러기에 또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은퇴 설계입니다. 은퇴 설계가 바로 나를 찾는 거죠. 은퇴 설계해서 차근차근 하면 된다. 일단은 프로세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정체성 파악. 내가 누군지, 이 사람마다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별로 생각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은퇴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 계획. 최종적으로는 일정표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행동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실행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 비재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재무와 비재무가 있으니까 비재무를 따로 떼어놔서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비재무는 내 컨트롤 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은퇴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설계, 그 비재무 은퇴 설계를 재무와 서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비재무 설계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실현이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준은 유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고 싶은 거는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 이를테면은 하고 싶은 거 해야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은퇴 전에 못했던 거 지금 해야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있어야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그저 그런 생활, 이건 아닌 거죠. 변화와 감동 이런 거 찾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과 행동이 있고, 거기서 재미를 찾으면 자꾸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역시 재무가 문제. 우리가 재무가 쉽지 않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수준을 유지하자는 거죠. 방법을 찾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저도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퇴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범위가 넓다는 거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은퇴자의 시간이, 소일거리,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죠.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도 뭐 소위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기기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저 연구실에 있는 게 아마 한 1, 20만 원짜리 라디오 겸 오디오거든요. 스피커는 두 개 있더라고요. 이거 선으로 빼가지고 안테나 설치하는 거고, 아유, 저놈의 스피커 빨리 돈 벌어서 뭐 괜찮은 스피커를 사야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악, 뭐 베토벤의 협주곡 나오면은 마음이 막 떨리고 감동스럽고, 아유, 베토벤은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이 베토벤 서거 2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베토벤 음악을 들었거든요. 저는 뭐 운전할 때도 그냥 그 FM 음악, 라디오 음악 듣고 하니까 하나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 훌륭한 베토벤이 여기서 가치가 반감되네? 그렇지 않잖아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음악을 듣고 본인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준비, 습관, 감성도 개발되잖아요. 은퇴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골목길 산책, 독서, 또 일도 합니다. 은퇴자. 여가 생활도 하지만 일도 하고. 일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무가 개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남은 거 뭐죠?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행동이죠. 이게 없으면은 정말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정말 이제는 실행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시 쉽지 않은 거죠. 좋은 습관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잘 안 되고 여태까지 뭐 성취가 덜 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 직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레드오션, 레드타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블루오션, 블루타임의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자신의 시간이잖아요. 블루타임, 블루오션의 세계에서 거듭 연습을 해서 좋은 습관 형성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거는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50대 중반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도 30년, 40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나? 제출 못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장 제대로 보내는 거. 조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죠. 아실 겁니다. 말컴 글래드웰의 그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연구에 예를 든 게 모차르트 천재죠. 그 모차르트도 수준급 협주곡 만들기까지는 1만 시간 법칙 있었다는 거거든요. 10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그도 1만 시간 법칙 적용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그 누구도 1만 시간 투자하지 않고 성공하고 천재가 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준비하고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한나 작가가 있어요. 전한나 작가가 1,000권 독서법을 썼거든요. 1,000권의 책을 읽고 1,000권 독서법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주부이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이분은 보니까 천성적 일 열심히 하는 분이야. 일 열심히 하는데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직장생활 힘들었고 또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고 대학원도 계속 떨어지고 또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좀 며칠 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독서 강사를 만나서 독서를 시작했다. 근데 이것이 300권을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해하게 됐고 500권을 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800권을 보니까 이제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권을 보고 진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사회복지 업무 그대로 자기 고유 업무 하면서 또 책을 써서 알렸고 독서 강사로서 다니면서 뭐 강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1만 시간이라는 게 하루 3시간씩 보면 10년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10년인데 전하나 작가는 10년 안 걸렸거든요. 좀 땡긴 거죠. 실제로 1만 시간 10년이 꼭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뭔가 느낌이. 그러면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도를 또 하게 되고 그럼 감동이 있고 뭐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이제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고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 가면은 날마다 새롭고 기쁘고 뭐 그러면 된 겁니다. 그다음 지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다 좋다 이거죠. 예, 계획을 세우고 1만 시간의 법칙 나도 할 수 있어. 덤벼들어. 왜냐하면은 나는 은퇴자니까 방해자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찌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시기가 오죠. 그래서 그때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버텨야 한다. 직장 생활은 설사 좀 디프레스 되거나 뭐 좀 슬럼프가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좌충우돌 하다 보면은 헤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예, 해서 은퇴자가 디프레스 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은 오히려 더 잘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는 좀 있다는 거죠. 이 대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포트폴리오하고 리추얼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은 우리 몇 번 했죠. 포트폴리오는 이것저것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구성해 놨을 때 특히 여가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뭐 생각나는 여가만 하더라도 사진, 여행 사진 같이 가잖아요. 뭐 음악은 플레이 하는 경우도 있고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포츠도 하는 경우 있고 듣는 경우 있잖아요. 미술도 있죠. 그림도 있죠. 뭐 독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전한나 작가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거죠. 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왜 필요하냐면은 물론 그것 자체가 행복이기도 하지만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잘 되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슬럼프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두 개 잘 될 때 그 희망을 간직하고 살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희망의 불씨를. 리추얼. 이 리추얼은 이게 신을 만나는 시간, 최고의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에게도 리추얼이 이를테면은 제가 인천에서 지점장 하던 시절에 그때는 토요 휴무가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1시 반까지 일하고 그 뒤에 저 사는 도시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건데 고달픈 거죠. 일주일 내내 혼자 거기서 사퇴가 물론 있지만 근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왔어요. 그 이유가 가면은 가족을 만난다. 그 집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겁니다. 가족을 만난다. 아내와 아이들을 우리 애들은 아빠가 오신 맛있는 거 먹는다. 아마도 제 아내는 그때 토요일 저녁에는 나는 토요일 저녁은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일주일간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가족에게도 간다. 그 리추얼이었던 거죠. 결국 리추얼은 자기 또는 자기들의 그 좋은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일도 가능하고 매주도 가능하고 매년도 가능한 거죠. 리추얼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리추얼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희망 같은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그 희년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서의 희년은 이런 거. 50년 만에 한 해가 온다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다 땅을 평등하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뺏기고 또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50년에 한 번은 종살이 하던 사람은 가족한테 돌아가게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땅 뺏긴 사람 그 땅 다시 다 찾고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회복이죠. 회복 또 누구에게는 구원, 모두에게는 회복. 그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리추얼이고 그거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주말이면 가족을 만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 이거 할 수 있어. 우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그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 이상의 리추얼은 지금도 있을 테고 또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은퇴 생활 걱정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말씀이죠. 예. 첫째, 걱정하지 말자. 방법이 있다. 그렇죠? 뭐 재취업 할 데 없나? 또 뭐 소일거리 없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자유 이런 거 찾기 힘드니까 예.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은퇴 설계해서 실행, 행동에 옮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퇴 설계는 비재무죠. 그리고 비재무는 그 중에 핵심은 자아실현 그리고 첫 번째는 은퇴 설계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비재무의 핵심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 이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 그건 중요한 거죠. 자아실현만 했을 때는 나이 들어갈수록 외로워지고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실행 부분은 습관, 특히 연습이 중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은퇴자는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거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비재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재무는 우리 컨트롤 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서로 쌍방을 이제 맞춰가자는 겁니다. 맞춰가고 비재무를 포기하지는 말되 재무와 서로 맞추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다섯 번째, 하지만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힘들 때는 버텨야 하니까 두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중에 어느 거라도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고 또 리추얼, 방금 말씀드린 거. 무너지지 말고 버텨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 나에게 좋은 시간이 있다. 리추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